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분들을 위한 3대 진단금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청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요, 10년 정도, 과거 10년 정도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변하고 앞으로도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사실은 유병력자들을 위한 보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병자 보험들과 현재 유병자 보험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험료나 보장의 혜택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 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험을 볼 때는 어찌되었건 간에 전체 대한민국의 사망 순위를 보는 게 먼저 우선일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통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회사들은 특약들이나 담보들이나 보험의 혜택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는 저희 이제 사망 순위, 성별 사망 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자,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1위는 남녀 구분 없이 암입니다. 2위도 역시 심장질환 남녀 구분 없이, 3위는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혀 변동 없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우리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단금을 잘 준비하면은 사실은 보험을 잘 준비하신 거라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건데요. 왜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보험을 잘 준비하냐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사실은 기타 질환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자살이나 이런 거 빼고 폐렴이나 간질환, 당뇨, 이런 추락, 운수사고 이런 거 빼고 폐렴이나 간질환, 당뇨 이런 질환들, 또 여성들한테도 많이 걸리는 폐혈병, 당뇨병, 폐렴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별도의 진단금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질환들은 사실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제가 관리하는 데, 본인이 환자분이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입원과 수술이 동반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들이 대부분이냐면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통원 치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이제 나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통원 치료가 대부분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통원 치료가 되는 것들은 사실 실손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큰 질환들을 봤을 때 이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 빼고는 사실은 나머지는 웬만한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은 발병과 동시에 입원과 수술이 동반되고 비용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우리 소비자들이나 다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 세 가지 진단금을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특히나 유병자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꿀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대상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병자 보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있으시면서 이런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꼭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들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요. 과거에 너무 일찍 초창기에는 갱신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안에 암 환자가 많다든지 또는 뇌나 심장 쪽 질환, 고혈압 질환 관련된 질환들이 가족력으로 쭉 이어져 오신 분들은 특히나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보험으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준비되신 분들 중에 특히나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게, 사실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이 나쁜 게 아니고요. 과거의 생명보험사의 상품들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담보 외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특정해서 이 4가지 유형의 분들을 준비했지만은 그 외에도 내가 유병자인데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단금을 준비하기 위한 꿀팁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세세하게 그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 암보험은 소외감 분류가 없는 일반암으로 일반암과 유사암만 있는 보험을 준비하자. 그리고 유병자도 할증이 없는 일반암 암보험, 일반 보험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자.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은 이 일반암 진단비에 부위별 암 진단금을 별도로 좀 체크해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좀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뇌질환은 요 3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 뇌출혈이라는 게 있고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 뇌혈관이 있는데 이 3가지의 담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뇌혈관이 가장 넓고 뇌출혈이 보장의 범위가 가장 작다. 심장 쪽 질환도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역시 뇌질환과 마찬가지로 보장의 범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 갱신형보다는 비기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 갱신형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만기까지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갱신형도 사실은 50세 이후는 갱신형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갱신형 선택하시는 방법도 과거의 3년 갱신이 아닌 20년이나 25년 갱신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준비하자. 무해지 환급형 보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납입면제 혜택이 좀 더 넓은 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이 납입면제 혜택은 내가 납입면제 혜택을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요. 암보험과 이 4가지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편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들을 간편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편보험이 왜 간편보험이냐? 이 간편보험의 가입 조건은 이 3가지예요.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및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라고 하면 상해겠죠. 상해로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 받은 적이 없다. 요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 간편보험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보험의 고지사항과 일반보험의 고지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간편보험 이 3가지만 해당이 되시는데요. 일반보험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지 또는 1년 이내 이력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복잡합니다. 간편보험은 말 그대로 고지사항이 이 3가지로 간단하기 때문에 간편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간편보험이 이 3가지가 아니고 또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한다면은 3.1이라 그래가지고 3개월 이내에 이 조건을 보는 거랑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한 적 있냐가 1년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에 대한 이력을 묻지 않는 간편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맥락을 차지하는 간편보험은 이 3가지 질문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 선택하실 때요. 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암과 유사암만 있는 암보험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현재는 보험회사들은 일단 이 기타 모든 암을 저희는 일반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반암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간암, 폐암, 위암 이런 것들을 일반암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유사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이라고 얘기하죠. 유사암의 경우는 전이나 침윤이 심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암처럼 위험의 요소가 조금 더 낮은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과거의 보험들은 이 2가지로 분류가 되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 또는 여기에 난소암도 포함이 되겠죠.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막내암 이러한 암들을 일반암과 유사암이 아닌 소외감이라는 걸로 분류를 해놓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암과 유사암의 분류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소외감의 분류는 사실은 없게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 소외감의 분류가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암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감의 분류는 여기 언급한 것처럼 회사별로 일반암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암들을 전부 다 일반암으로 그냥 기타 모든 암으로 포함해서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유사암과 소외감과 일반암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의 암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의 암보험은요. 일반암에 대한 거예요. 기타 모든 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에 걸리게 되면 1,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과거의 유사암은 이 1,000만 원의 10에서 20%만 지급이 되는 암 특약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유사암에 걸리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줬죠. 그러면 소외감은 뭐냐? 소외감은 이 일반암 진단비의 40에서 50% 정도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소외감의 분류가 있는 암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400만 원이나 500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가 보험사를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냐에 따라서 이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요. 이 기타 모든 암이라고 하는 일반암과 유사암의 분류만 있는 그런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암과 유사암에서 일반암 진단비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유사암도 과거에는 10에서 20%만 줬는데 현재는 1,0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에서 유사암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사암도 그냥 10%에서 20%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1,000만 원 정도 지급될 수 있는 유사암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3대 질환 중에 2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언급하는 담보의 이름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가 가장 범위가 크다고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회사들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질병 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뇌와 관련된 질병 코드가 한 20여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뇌출혈은 이 3가지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가지가 넘는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들 중에 뇌출혈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3가지 중에 진단을 받으셔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다 보니까 10% 미만입니다. 이 이야기는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뇌출혈 진단을 받는 분들은 10% 미만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작고 보험료도 싸겠죠. 그 다음으로 언급하는 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하는 거고요. 거기에 뇌경색이라는 별도의 진단 코드들도 추가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여 가지가 넘는 진단 코드들 중에 뇌졸중에 해당되는 것은 총 6가지 진단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확률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아요. 뇌졸중 진단이 한 70% 정도, 60에서 70% 정도의 확률로 병원에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뇌졸중으로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뇌졸중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숨을
20여 가지 넘는 진단 코드들 중에 6가지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진단 코드나 진단명에 걸렸을 때는 사실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보험, 내가 준비한 보험이 좀 더 확률적으로 나한테 왔을 때 크게 보장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뇌혈관 진단 코드는 20여 가지가 되는 다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들을 다 포함하니까요. 물론 보험료의 차이도 뇌출혈과 뇌졸중과 뇌혈관 보면은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가 훨씬 보험료는 비쌉니다. 근데 비싸서 못 가입하는 거랑 가입 조건이 안 돼서 못 가입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대 질환을 준비하신다, 가장 중요한 건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